샷의 일관성을 높인다라는 것에서 많은 분들께서 연습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도 하시고요.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스윙을 일관성을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샷의 일관성이라는 이런 카테고리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선 아나운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을까요? 일관성. 네, 일관성, 샷의 일관성. 절대 공태현 프로 레슨의 제목 때문이 아닌데 네.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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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또 일관성이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리듬이 리듬. 중요하겠죠. 그렇죠. 리듬. 네. 리듬도 되게 중요할 거고. 또 우리 프로님. 연습? 연습. 정답. 맞아요. 뭐 생각보다 일관성을 만든다라는 것이 노력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리듬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 하면 벌써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런 연습량을 많이 해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소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체크를 해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따라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 아마추어님을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를 쳤어요. 또 왔어요. 네, 또 쳤어요. 네, 또 왔어요. 저렇게 안 맞아요. 하는 분이 오히려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네. 이러면 뭔가 내가 잡고 있는 그립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정확하게 2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2시간. 집에 갈 때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러면 그립이 돌아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립을 잡고 나서 셋업이 들어가고 공을 여러 번 치게 되면 어깨에 힘을 빼세요라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립을 먼저 잡고 나서 샷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백스윙을 스타트하는 이 구간,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리듬 그리고 힘, 동작 부분이 일정하게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연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정이라는 애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한 샷이 너무 잘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잘 맞았어요. 기분이 업되죠.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뜨죠. 업돼요. 네. 이 감이야 하고 좀 더 상기되어 있는 느낌의 힘이 더 들어가고 쥐어잡고 있는 상태 좀 더 빨리 올라가는 맞아요. 네. 이 말을 탁 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일관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깨와 손의 위치입니다. 어깨와 손의 위치? 제가 어깨라는 부분은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 누가 봐도 내려가는 게 네. 맞겠죠. 네. 그러면 손의 위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되게 낮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몸에 멀어야 될까요? 가까워야 될까요? 라고 하면 가까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립을 잡은 형태에서 찾아가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립을 잡기 이전에 먼저 어깨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올렸다가 한번 내려볼게요. 올렸다가 내렸다라는 것은 내 어깨의 최저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의 최저점을 찾아가서 팔을 늘어뜨리다 보면 손의 최저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 손에 있는 최저점에 이 위치에서 그립을 잡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어깨에 힘을 빼는 동작과 그리고 손이 항상 내 몸에서 멀어지거나 너무 달라붙는 것이 아닌 쭉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상태라는 것은 이 목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턱과 손이 조금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부위가 펴져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등이죠. 네. 만약 내가 그립을 먼저 잡아요. 여기서 어깨 힘 빼래. 그러면 뭔가 등이 구부러져 있고
뭔가 엉덩이 그리고 무릎이 낮아져 있음을 좀 섬세하게 컨트롤하려다 보면 다시 또 경직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깨 위를 올렸다가 낮춘 이 손의 최저점의 위치에서 그립을 잡고 숙여 주신다면 지금 보면 손과 내 턱과의 거리도 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힘 빠져 있음도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샷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일관성을 만드는데 첫 번째 사소한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이런 나이스. 부분이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네. 아까 공태현 프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연습장에서 아예 그립 안 놓고 공 가져다가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막 맞아요. 이런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네. 여러 분들이 연습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깨가 좀 경직돼서 좀 올라가였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최저점으로 어깨를 떨어뜨리고 팔도 떨어뜨리는 습관을 가지면 매번 같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관성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클럽이라는 건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의 위치가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셋업을 하고 나서 다 잡은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렵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또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앞서 제가 어떤 아마추어 분을 흉내를 내면서 하는 동작 중에 또 눈에 띄는 안 좋은 동작과 습관이 좀 보이실 거예요. 바로 뭐죠? 무릎을 너무 까딱까딱 바운스를 타네요. 그죠? 네. 이건 거의 좀 흥이 많이 올라오셨을 때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무릎에 구부러지는 양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많이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펴져 있다면 샷을 할 때의 이 위의 높낮이도 변화가 될 수 있으며 백스윙을 스타트할 때 클럽이 낮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리듬을 너무 타기 때문에 헤드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움직임 속에 샷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무릎의 각도가 몇 도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세현 아나운서. 이 무릎 뒤에 각도요. 야 이거 무릎의 얼마나 각도가 몇 너무 도다? 부러졌느냐. 디테일한데요. 아, 솔직히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죠? 네. 이 무릎의 각도까지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 벌써 너무 어려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당연히 나중에 샷을 할 때 힘을 쓰고 지면에 대한 동작, 체중 이동 그리고 회전의 원활함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구부러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일관성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셋업을 하셨을 때 먼저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많이 구부렸는지 중심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얼마나 펴야 되는지 각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잘 안 느껴지세요. 네. 그런데 어드레스를 저희가 앞서 어깨, 손 위치를 만들어 놨죠. 그 위치에서 무릎을 다 편 상태로 어드레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깨가 늘어뜨려져 있고 무릎을 다 편 상태로 한번 어드레스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중심이 앞쪽에 약간 걸어지던지 아니면 중심을 그냥 내 발바닥 중앙에 일단 배치를 해두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딱 구부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무릎이 보면 많이 구부러졌을까요? 아니요. 살짝이요. 살짝 구부러지겠죠. 그러면서 잔발을 살짝 밟아주면 이때는 중심이 찾아지는 무릎의 구부러짐이 완성이 됩니다. 무릎을 다 편 상태에서 숙여놓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면 생각보다 편 상태에서 구부릴 때는 많이 안 구부러져요. 적당히 중심이 퍼지는 무릎의 구부러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펴려고 하면 잘 펴지지도 않고 칠 때 어떻게 되죠? 약간 다시 구부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내가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좌우와 위아래의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데 일관성이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의 높이에 대한 지적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머리가 낮아져요, 떨어져요, 그리고 스웨이가 돼요. 머리 위치를 잡으세요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내 무릎의 바운스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무릎의 높낮이에 일정함도 만들 수 있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위치,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고 잠바를 굴려주시면 무릎이 생각보다 많이 안 구부러지고 적당하게 구부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굿샷. 아, 굿샷. 이 셋업을 들어갔을 때에 이제 자세를 잡고 또 체중 분배도 적절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체감상 안정감을 느끼는 거, 네. 무게 중심이 좀 뒤쪽으로 갈수록 안정감이 들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앉아요. 맞아요. 너무 깊이 앉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체크하는 포인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무릎의 각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옆에서 봤을 때 저희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앵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서 무슨 앵글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죠? 스파인 스파인 앵글이라는 앵글. 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스파인 앵글이라는 친구가 상체가 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상체가 펴질 때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펴져요. 네. 보통 이 상체의 스파인 앵글이 변화가 올 때는 하체 쪽에서 오는 것을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세요라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하체가 앞으로 튕겨 나간다면 앞으로 튕겨 나가는데 상체를 숙이고 있는 이런 샷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죠? 스파인 앵글이 뭔가 무너질 때는 보통 하체에서도 변화가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내가 일관성 있는 각도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큰 앵글, 축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깨, 팔, 손의 위치 올렸다가 내려보세요. 그러면 최저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거기서 그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만 뒤로 빼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면서 이러면 셋업을 하는 순서가 루틴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스타트. 굿샷. 아, 샷. 샷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습관들을 아예 좀 기억하고 있으면 네. 필드에 나가서 샷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똑같이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 라고 네. 느껴질 때 맞아. 처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셋업이 뭔가 바뀌었나? 네. 어드레스가 바뀌었나 할 때 좀 확실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움직임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셋업을 했으면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절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큰 각, 펴져 있는 각에서 만들다 보니까 잔 움직임이라고 하죠. 위아래, 좌우 이런 잔 움직임이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서 생각보다 절제되어 있는 동작이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 스윙 자체가 많이 흔들리거나 변화가 커지거나 속도가 너무 일관성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